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메달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죠. 근데 열기는 예전 같지 않고 국내에선 흉흉한 소식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생스 쏴주신 인동초 선생님, 권혁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만평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그림 한 장 안에 몇 가지 뉴스를 같이 반영하고 있어요. 올림픽 개막식 참가국 등장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특이하게 주경기장에서 안 하고 파리 시내에서 했어요. 꽤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특히 참가국 퍼레이드를 센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실수가 있었죠. 한국은 앞서 올림픽 개회식 때도 장내 아나운서에 의해 북한으로 소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입니다. 21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고요.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자, 한국을 소개할 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한국이 입장하는데 DPRK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굉장한 실수 결례죠. 만평을 다시 보시면 검찰 독재라고 쓰인 가마를 대통령 윤석열 씨가 타고 개막식에 입장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MBC 법인카드를 피켓처럼 들고 가마 옆에서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덕선이가 마다가스카르 피켓을 들고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이진숙 청문회 뉴스를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반영한 겁니다. 근데 자, 옆에서는 이제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파리에서처럼 진행 실수가 발생하죠. 그리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이 아니라라고 정정을 하는 것 같더니 일본입니다라고 잘못 정정하고, 그리고 뒤쪽에서 전범기를 든 일본군과 자위대가 윤 대통령 뒤로 히히덕거리면서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이 그림처럼 마치 일본인 양 사도광산 등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태운 가마를 힘겹게 이고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강제징용 같던 우리 선조들의 옷차림 같습니다. 자, 국제신문 서상균 하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입니다. 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서 있고, 외놈 군복을 입은 관리인이 광산에 운반차를 타고 달려나가면서 우리를 못 믿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이고 있는 곡괭이에는 군함도 뒤통수라고 쓰여 있고, 운반차에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부터 금과 은을 캐던 갱도의 길이가 400km가 넘는 오래된 광산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캔 금과 은이 일본의 국제무역을 통해서 세계로 흘러나가고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일본은 이걸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여기에 1519명의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했던 역사는 등재 이후에서 쏙 빠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전쟁 범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긴다는 점에서 피해국 가해국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광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 부분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등재를 추진해 왔어요. 유네스코 위원회는 유산을 정할 때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데, 한국이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때는 강제징용 사실을 명시하고 전시시설까지 갖추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찬성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군함도에서 10km 떨어진 시골 박물관 구석에다가 전시 자료를 대충 늘어놓고 예약 안 하면 볼 수도 없도록 해놨답니다. 그나마도 뭐 강제라는 단어는 싹 다 빼서 조선인들이 돈 벌러 왔던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고 하죠. 자,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비슷한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의 묵인과 찬성 하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본은 일제강점기 그때도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고향에 보내주겠다라고 조선인 징용공들을 속였고, 지금도 똑같이 등재 협조해주면 강제 징용
대통령 역사 인정하겠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의미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한민국 외교부가 밑이 깨진 큰 독에 물컵에 물을 반씩 담아서 부지런히 길어서 채우고 있습니다. 2년 전 물 반컵론을 비유하는 거죠.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이면 나머지 반컵은 일본이 채워줄 거다. 그렇게 물 반컵 부지런히 채우면서 2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을 함으로써 이렇게 물을 채워드리고 있죠. 자, 대통령실 입장은 진짜 가관입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자료를 전시하겠다고 선조치를 한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래요. 우리 대통령실에서요. 근데 그나마도 강제노동 사실은 쏙 빠졌다고 지적을 하니까 강제라는 건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일본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일본 쪽 언론들이 무슨 조롱이라도 하듯이 사도광산 등재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강제노동 사실을 빼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전에 대통령이 내놓은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씨는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라는 질문에 무시무시한 대답을 했었죠.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날도 더운데 정말 이 조선 총독부 끔찍합니다. 끔찍해. 자, 시민 언론민들의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은 거부왕의 찬성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저쪽에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쪽으로 향해서 거부를 날리고 있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이 들려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국회의원들 같아요. 자, 이 거부왕 윤석열 총독이 기시다가 내미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찬성을 외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군함도 사례 때문에 사도광산 등재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등재 절차는 만장일치제라서 한국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이렇게 넙죽해주고 지금 일본 극우들은 잔치 분위기랍니다. 자, 인스타 오뎅구육 전정원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지난주 이진숙 청문회 쇼크 때문에 슬그머니 들어가버린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하려고 검찰이 출장 갔다가 경호팀한테 핸드폰 뺏겼다는 얘기 아시죠? 야, 수사 당하는 피의자 핸드폰을 압수를 해도 모자란 판에 검사가 핸드폰을 뺏기고 들어갔대요. 이게 말이 많으니까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라는 분이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검사님들이 전화기를 갖다가 반납했다 해서 뭐 특혜조사다, 항제조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첫 번째로는 뭐 녹음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기를 켜놓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무위원이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테러리스트가 뭐 검사님 이런 거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는 보안이 새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정보가 유출돼서 검사 핸드폰에 불순한 것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이런 핑계를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림은 검사폰 제출 논란, 김건희 측 폭발물 설치할 수 있어 라고 쓰여 있고, 겁먹은 김건희 여사가 체리따봉 핸드폰을 앞에 두고 폭탄을 해체하려고 뒤에 한동훈에게 비밀번호 부르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그
그게라고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예전에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핸드폰을 제출하고 26자리나 걸어놓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식의 교묘한 수사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재밌게 엮어서 전종원 하백님 특유의 그 비아냥으로 풍자하는 그림이죠. 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대통령실 거짓말에 정신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